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물에 후루룩 말아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점심 공복, 저녁 공복 중에서 특별히 아침 공복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밤새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위장이 빈 상태로 있다가 잠에서 깨어 위장이 민감해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야들야들해진 상태에서 첫 음식을 맞이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먹는 음식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라면 음식을 선택할 때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밤새 자는 동안에도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피부 등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이죠.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끈해져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새벽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환자의 사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 혈액의 점도를 좋게 하고 자는 동안 처진 몸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이 다시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전에 의사들도 추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첫 번째는 소금 가글입니다. 바로 천연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것입니다. 기상 후 양치질을 통해 밤새 입안에 머문 세균을 제거하거나 천연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은 치주질환과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염으로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에 죽염 1큰술을 넣고 녹인 후 약 30초 동안 가글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밤새 입안에 있던 세균을 물과 함께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가글을 하거나 양치질 후 물을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양치질이나 소금 가글을 하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셨다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두 번째는 아침부터 요리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달걀 프라이를 하시나요? 볶음밥을 만드신다고요? 아침부터 생선을 구우시나요? 환풍기를 켜도 집안에는 요리로 인한 연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있고 실내에서는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로 연기를 만들어내면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위 건강을 생각하는 만큼 폐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요리 연기에 시달리며 장기간 식당 주방에서 일한 여성들은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60세가 넘으면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굳이 아침에 구워 먹지 않아도 좋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연기 나는 요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연기 나지 않는 요리를 하세요. 최소한 과일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세 번째는 식사 속도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물에 밥을 말아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이나 물에 밥을 후루룩 말아먹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입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침과 음식이 잘 섞이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채로 위장으로 넘어가니 당연히 위장장애를 유발시킵니다. 위 속의 소화액이 물에 희석되어 소화 시간도 길어지고 위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들은 식사 속도가 평균 2.4분 더 빠르고 섭취 열량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씹지 않고 삼켰을 때
위산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음식이 위에서 더 많은 위산을 분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산과 쉽지 않은 음식의 결합은 식도와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가스 거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통증으로 이어지고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특히 천천히 식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네 번째는 커피와 탄산수를 먹어야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드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탄산수나 커피부터 마시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커피는 위염과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탄산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기사나 인터넷에서 아침 공복에 탄산수를 마시면 쾌변을 유도한다고 하여 몸에 좋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복에 탄산수를 마시면 따끔거림과 자극을 느낄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다섯 번째는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아침을 위해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고구마는 공복에 섭취할 시타닌과 아교질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아침 공복에 고구마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보다는 찐 감자가 더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유명한 104세의 김영석 연세대 교수님은 아침마다 삶은 감자를 드신다고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 비타민C, 식이섬유, 펙틴, 칼륨, 마그네슘, 이눌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감자는 전분 입자에 쌓여 있어 40도 이상 가열해도 고유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되지 않는 독특하고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펙틴은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능을 활발하게 해변비도 예방해줍니다. 중간 크기 사과 기준 하루 섭취량의 14%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과의 효능이고 사과를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복에 사과 같은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 무리가 가지 않아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단, 과일은 신선하게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속쓰림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먹기 전에 양배추즙을 먼저 드시길 권장합니다. 양배추는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위산과다로 속이 쓰린 분들은 사과를 먹기 전 양배추즙을 드시길 추천합니다. 양배추즙이 없다면 적어도 물이라도 한 컵 마신 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여섯 번째는 당근과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근과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산화를 막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비롯한 주황색 채소는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당근과 단호박은 건강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삶은 달걀은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손실을 막아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하루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침 공복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하루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물에 후루룩 말아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점심 공복, 저녁 공복 중에서 특별히 아침 공복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밤새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위장이 빈 상태로 있다가 잠에서 깨어 위장이 민감해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야들야들해진 상태에서 첫 음식을 맞이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먹는 음식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라면 음식을 선택할 때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밤새 자는 동안에도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피부 등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이죠.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끈해져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새벽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환자의 사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 혈액의 점도를 좋게 하고 자는 동안 처진 몸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이 다시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전에 의사들도 추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첫 번째는 소금 가글입니다. 바로 천연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것입니다. 기상 후 양치질을 통해 밤새 입안에 머문 세균을 제거하거나 천연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은 치주질환과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염으로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에 죽염 1큰술을 넣고 녹인 후 약 30초 동안 가글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밤새 입안에 있던 세균을 물과 함께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가글을 하거나 양치질 후 물을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양치질이나 소금 가글을 하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셨다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두 번째는 아침부터 요리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달걀 프라이를 하시나요? 볶음밥을 만드신다고요? 아침부터 생선을 구우시나요? 환풍기를 켜도 집안에는 요리로 인한 연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있고 실내에서는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로 연기를 만들어내면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위 건강을 생각하는 만큼 폐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요리 연기에 시달리며 장기간 식당 주방에서 일한 여성들은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60세가 넘으면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굳이 아침에 구워 먹지 않아도 좋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연기 나는 요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연기 나지 않는 요리를 하세요. 최소한 과일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세 번째는 식사 속도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물에 밥을 말아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이나 물에 밥을 후루룩 말아먹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입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침과 음식이 잘 섞이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채로 위장으로 넘어가니 당연히 위장장애를 유발시킵니다. 위 속의 소화액이 물에 희석되어 소화 시간도 길어지고 위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들은 식사 속도가 평균 2.4분 더 빠르고 섭취 열량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씹지 않고 삼켰을 때 위산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씹지 않은 음식이 위에서 더 많은 위산을 분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산과 씹지 않은 음식의 결합은 식도와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가스 거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통증으로 이어지고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특히 천천히 식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네 번째는 커피와 탄산수를 먹어야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드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탄산수나 커피부터 마시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커피는 위염과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탄산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기사나 인터넷에서 아침 공복에 탄산수를 마시면 쾌변을 유도한다고 하여 몸에 좋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복에 탄산수를 마시면 따끔거림과 자극을 느낄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다섯 번째는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아침을 위해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고구마는 공복에 섭취할 시타닌과 아교질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아침 공복에 고구마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보다는 찐 감자가 더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유명한 백사세의 김영성 연세대 교수님은 아침마다 삶은 감자를 드신다고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 비타민C, 식이섬유, 펙틴, 칼륨, 마그네슘, 이눌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감자는 전분 입자에 쌓여 있어 40도 이상 가열해도 고유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되지 않는 독특하고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펙틴은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 변비도 예방해줍니다. 중간 크기 사과 기준 하루 섭취량의 14%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과의 효능이고 사과를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복에 사과 같은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 무리가 가지 않아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단, 과일은 신선하게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속쓰림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먹기 전에 양배추즙을 먼저 드시길 권장합니다. 양배추는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위산과다로 속이 쓰린 분들은 사과를 먹기 전 양배추즙을 드시길 추천합니다. 양배추즙이 없다면 적어도 물이라도 한 컵 마신 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여섯 번째는 당근과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근과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산화를 막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비롯한 주황색 채소는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당근과 단호박은 건강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삶은 달걀은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손실을 막아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하루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침 공복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하루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물에 후루룩 말아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점심 공복, 저녁 공복 중에서 특별히 아침 공복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밤새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위장이 빈 상태로 있다가 잠에서 깨어 위장이 민감해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야들야들해진 상태에서 첫 음식을 맞이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먹는 음식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라면 음식을 선택할 때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밤새 자는 동안에도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피부 등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이죠.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끈해져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새벽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환자의 사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 혈액의 점도를 좋게 하고 자는 동안 처진 몸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이 다시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전에 의사들도 추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첫 번째는 소금 가글입니다. 바로 천연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는 것입니다. 기상 후 양치질을 통해 밤새 입안에 머문 세균을 제거하거나 천연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은 치주 질환과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염으로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따뜻한 물 200ml에 죽염 1큰술을 넣고 녹인 후 약 30초 동안 가글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밤새 입안에 있던 세균을 물과 함께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가글을 하거나 양치질 후 물을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양치질이나 소금 가글을 하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셨다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두 번째는 아침부터 요리 연기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달걀 프라이를 하시나요? 볶음밥을 만드신다고요? 아침부터 생선을 구우시나요? 환풍기를 켜도 집안에는 요리로 인한 연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있고 실내에서는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로 연기를 만들어내면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위 건강을 생각하는 만큼 폐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요리 연기에 시달리며 장기간 식당 주방에서 일한 여성들은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60세가 넘으면 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굳이 아침에 구워 먹지 않아도 좋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연기 나는 요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연기 나지 않는 요리를 하세요. 최소한 과일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세 번째는 식사 속도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식사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물에 밥을 말아 빨리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이나 물에 밥을 후루룩 말아먹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입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침과 음식이 잘 섞이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채로 위장으로 넘어가니 당연히 위장장애를 유발시킵니다. 위 속의 소화액이 물에 희석되어 소화 시간도 길어지고 위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들은 식사 속도가 평균 2.4분 더 빠르고 섭취 열량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씹지 않고 삼켰을 때 위산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씹지 않은 음식이 위에서 더 많은 위산을 분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산과 씹지 않은 음식의 결합은 식도와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가스 거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통증으로 이어지고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특히 천천히 식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네 번째는 커피와 탄산수를 먹어야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드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탄산수나 커피부터 마시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커피는 위염과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탄산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기사나 인터넷에서 아침 공복에 탄산수를 마시면 쾌변을 유도한다고 하여 몸에 좋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복에 탄산수를 마시면 따끔거림과 자극을 느낄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다섯 번째는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아침을 위해 고구마로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고구마는 공복에 섭취할 시타닌과 악유질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아침 공복에 고구마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보다는 찐 감자가 더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유명한 104세의 김영석 연세대 교수님은 아침마다 삶은 감자를 드신다고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 비타민C, 식이섬유, 펙틴, 칼륨, 마그네슘, 이눌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감자는 전분 입자에 쌓여 있어 40도 이상 가열해도 고유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되지 않는 독특하고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펙틴은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 변비도 예방해줍니다. 중간 크기 사과 기준 하루 섭취량의 14%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과의 효능이고 사과를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공복에 사과 같은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 무리가 가지 않아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단, 과일은 신선하게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속쓰림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먹기 전에 양배추즙을 먼저 드시길 권장합니다. 양배추는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위산과다로 속이 쓰린 분들은 사과를 먹기 전 양배추즙을 드시길 추천합니다. 양배추즙이 없다면 적어도 물이라도 한 컵 마신 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의 건강한 습관 여섯 번째는 당근과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근과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산화를 막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비롯한 주황색 채소는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당근과 단호박은 건강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삶은 달걀은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손실을 막아주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하루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침 공복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하루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